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 예외적인 것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들은 다른 자산은 말이죠 전부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이 단기 매매증권을 제외한 다른 자산들 취득원가에 다 포함하는 게 대원칙이에요. 그러나 단기 매매증권은 그야말로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 취득원가에 넣는 이유가 뭐냐면 그 취득원가로 봐가지고 내용연수로 나누어서 비용을 분산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도잖아요. 그런데 이 단기 매매증권은 장기간의 투자도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단기간 1년 안에 되팔아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취득시 비용도 그냥 단기에 취득시 비용으로 바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단기 매매증권 꼭 기억하시고요.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변의 수수료 비용. 그런데 이 수수료 비용은 800번대를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주식을 사는 것은 영업활동이나 관리활동이 아닙니다. 영업 외적인 투자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에 있는 수수료 비용을 골라야 해요. 900번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수수료 비용 945번을 골라야 이게 맞는 거예요. 800번대 수수료를 하면 틀립니다. 네, 945 수수료 비용을 8,000원 기입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런 문제에서 또 여러분이 고민할 수 있는 게 이 액면 금액을 왜 표시했을까? 이거 액면 금액도 회계 처리에 반영을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액면 금액을 가로로 넣어서 표시하지 않았느냐? 이거 가지고 고민할 수가 있는데요. 전혀 이거는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액면 금액을 회계 처리할 때는 자본금만 액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해요. 자본금만. 그러면 여러분 자본금이라는 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에서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발행하는 회사에서. 지금 우리 회사는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 차원에서 남의 회사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투자 차원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회사는 액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액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는 언제냐고요?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발행하는 회사가 자본금 기록할 때 액면 금액으로 기록해요. 다음 2일날 거 보겠습니다. 역시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200만 원의 주식을 구입한 주식을 180만 원에 처분했네요. 그리고 수수료 3만 원이 차감된 잔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또 수수료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매입시 수수료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매각시 처분시 수수료도 영업의 비용 처리하느냐? 안 합니다. 그렇게 또.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이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하잖아요. 처분하면은 이익이 나오든 손실이 나오든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이 발생을 해요. 자, 수수료 비용도 영업의 비용이고 처분할 때 손실 보는 것도 영업의 비용, 만약에 처분할 때 이익을 봤으면 영업의 수익.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복잡하게 개정 과목을 둘로 쪼개서 영업의 수익과 비용을 둘로 쪼갤 필요 없이 하나로 모아버립니다. 그래서 처분시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한다? 처분 이익에서는 차감시키고 처분 손실에서는 가산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회계 처리합니다.
처분 이익에는 여기 앞에 처분이 붙었어요. 처분. 예. 처분 이익에서는 차감하고 처분 손실에는 가산한다. 무엇을요? 처분 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처분 시 수수료는 처분 이익에서는 차감시키고 처분 손실이 났을 때는 가산시켜라. 이런 이 기준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죠. 우리 단기 매매증권 회계 처리를 우리 이론 때 여러분이 아마 하셨는데 오래돼 가지고 이거 까먹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00만 원에 사 가지고 18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20만 원 손실을 보고 처분했는데요. 이 손실이 20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23만 원으로 표시하면 돼요. 저 비용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23만 원으로 처분 손실을 표시하면 수수료 비용 포함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변에 요 200만 원을 먼저 한번 입력해 볼까요? 단기 매매증권 팔았으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이 가겠습니다. 자, 10월 2일 거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10월 2일 거 대변에 107번 단기 매매증권 방향키로 가가지고 200만 원. 예, 하나의 요령인데요. 분계를 입력할 때는 금액이 큰 항목부터 먼저 입력하면 좀 더 쉽게 전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여기서는 제일 크니까 200만 원을 먼저 입력한 거예요. 대변에. 자, 그러면 이제 차변에 보통 예금에 얼마 들어왔는가를 입력하면 돼요. 자, 103번 보통 예금 서울은행. 서울은행 보통 코드 꼭 넣어야 되고요. 자, 3만 원이 차감된 돈이 들어오죠. 180에서. 그러니까 177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177만 원. 이렇게 보통 예금에 177만 원이 입금된 거를 입력하면은 밑에 빨갛게 23만 원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알려줍니다. 마이너스는 손실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비용은 차변에 넣는 거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입니다.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 처분과 단기 매매증권 평가는 잘 구분하세요. 평가는 결산 때 공정가치로 맞춰주는 그 평가이고, 처분은 지금 이것처럼 우리가 갖다 매도해버리는 것이 처분입니다. 그래서 처분하면서 손실 입은 것은 처분손, 평가하면서 손실 입은 것은 평가손, 평가손은 결산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938이에요. 그리고 방향키로 쭉 가서 23만 원. 이렇게 차대변을 맞추는 겁니다. 평가 손실을 23만 원으로 처리하면 돼요. 네, 처분손. 네, 평가손이 아니고 네, 처분손. 네. 200 코드가 938이네요. 잘 이해가 되셨습니다. 다음은 10월 3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단기 매매증권 이야기인데요.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총액이 100만 원에 구입한 주식을 13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2만 원이 차감된 돈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예금으로. 그래서 이거는 큰 금액이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들어왔느냐? 130에서 2만 원이 빠진 128만 원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그거부터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가 10월 3일입니다. 10월 3일 차변에 103번 서울은행 2만 원 빠진 128만 원. 이걸 먼저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자, 보통 예금이 128만원 증가한 것이 결과라고 한다면 대변에 가는 것은 원인이 되겠는데 그 원인은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변이 107번이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 자, 방향키로 쭉 가셔가지고 이 단기 매매증권의 원가를 입력하는 거예요. 취득원가 100만원에 구입한 거죠. 100만원. 네, 이렇게 딱 입력하면은 밑에 빨강색으로 28만원 양수로 표시됩니다. 양수로 표시된 것은 이익이 났다는 거예요. 이익이 났다. 수익 발생은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이번에는 처분익 906번입니다. 처분이익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처분이익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906번 가셔가지고 28만원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100만원에 사가지고 130에 처분했기 때문에 30만원의 처분이익이 있습니다만은 수수료를 어떻게 하냐면 처분이익에서는 차감시켜라 그랬단 말이에요. 30만원에서 2만원을 차감시켜가지고 처분이익을 인식합니다. 28만원. 그러니까 수수료는 여기에 분계에 전혀 나타나지 않죠. 회계처리 맞게 된 거예요. 처분시 수수료는 나타나지 않게끔 회계처리 하시고 취득시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에 10월 4일 거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상품 200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거래는 10%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상품을 200만원어치 구입하기로 계약, 이건 약속을 한 겁니다. 아직 상품이 도착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상품이 도착이 되었다면 이거 200만원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차변에 상품 잡아야죠. 그러나 200만원어치를 구입하기로 하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자산이 증가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계약금은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왜냐? 계약금 10%는 지급했거든요. 자산이 감소했죠? 그래서 이런 거래는 계약금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월 4일 출금전표로 하면 되겠습니다. 10월 4일로 바꾸시고 9번은 1번 출금. 여러분 계약금을 지급할 때 쓰는 개정 과목이 있는데요. 기억나시죠? 예, 선급금 131번입니다. 선급금은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됩니다. 맘모스 500에 10%니 아니 200만원에 10%죠. 그래서 20만원. 선급금은 채권이에요. 선급금, 계약금을 우리가 지급함으로써 상품을 받을 권리가 생긴 겁니다. 그 권리를 바로 우리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 관계는 어디에 우리가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지 거래처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는 거고요. 채권 채무 관계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한다. 다음 문제는 10월 5일 겁니다. 경기상사의 상품 500만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이건 반대네요. 우리가 이제 4일 날은 구입하기로 한 거고 5일 날은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0%를 받은 겁니다. 현금으로. 그러면 입금전표가 되겠네요. 자, 10월 5일 입금전표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0월 5일 2번 입금. 그러면 대변에 뭐가 되느냐? 우리가 계약금을 미리 받았다는 것은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개정 과목이 뭐죠? 예, 선수금 259고요. 거래처 꼭 넣어야 됩니다. 경기상사 방향키로 가셔서 50만 원이죠. 50만 원만 회계 처리합니다. 선수금의 거래처는 경기상사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10월 5일 거 보겠습니다. 10월 6일 거죠. 6일 걸 보겠습니다. 거래처 금나라에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약정한 차입금 증서를 받고 현금 200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네. 거래처에 돈을 빌려준 것을 우리가 현금 대여를 해줬다. 현금 대여. 그러면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했으므로 단기 대여금으로 기록하면 되겠네요. 단기 대여금은 당좌 자산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 대여금 금나라는 거래처 꼭 넣어야 되고요. 코드로. 대변은 현금이니까 출금전표로 써도 되겠네요. 자, 10월 6일 2번 출금 단기 대여금 114번이고요. 거래처는 금나라 167번. (200만 원인가요? 이렇게 하십니다. 출금인데 제가 틀렸군요. 예, 이 출금 1번 출금으로 하고 단기 대여금. 네. 출금으로 바꾸면 차변이 단기 대여금, 대변의 현금이 됩니다. 출금으로 해야 됩니다. 거래처는 금나라 167번이죠. 다음 문제는 뭔가요? 사업 확장을 위해서 농협에서 2천만 원을 차입해서 즉시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6개월 후에 상환할 거고요. 이자는 매월 30일 날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이자 지급하는 날이 아니고 2천만 원을 농협에서 차입해가지고 서울은행에다가 입금시킨 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예금은 증가했고, 6개월간 차입을 했으면 단기 차입금으로 기록하는 거죠. 부채는 증가하고,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자, 차변 대변 금액 똑같으니까 입력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10월 7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2천만 원. 대변의 단기 차입금 농협 260번이 단기 차입금이고 거래처는 농협이죠. 농협 차입금 2천만 원. 이 거래에서는 보통예금은 서울은행이고 단기 차입금은 농협, 거래처를 코드로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거죠. 다음은 10월 8일 걸 보겠습니다. 사원 김영숙의 출장비로 현금 50만 원을 우선 계산하여 지급하고 출장비 사용명세서를 받아 출장비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자, 정산하기로 한 것은 나중 일이고 지금 오늘 회계 처리한 것은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영숙 사원에게 출장을 떠나는 김영숙 사원에게 회사의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서 50만 원을 우선 가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업무 가지급금의 지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지급금이라는 자산 처리해 주는 겁니다. 아직은 비용이 아니에요.
비용으로 언제 정리가 되느냐면은 출장을 마치고 와서 정산할 때 그때 비용으로 바뀌는 거고요. 지금 지급할 때는 아직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자산 감소.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하고 차변에는 가지급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예, 출금 전표로 쓰면 좋겠네요. 자, 10월 8일 날 1번 출금 가지급금. 이 가지급금은 직원별로 거래처를 다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김영숙으로 거래처를 만들어 놨을 거니까 거래처 코드에 김영 해가지고 김영숙으로 코드 걸어주시고 방향키로 가가지고 50만원 입력하십니다. 가지급금. 자, 그 다음날 이제 사원 김영숙 씨가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0월 9일 날 돌아왔어요. 그리고 업무 가지급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을 했다 이랬습니다.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하라. 항공료, 택시, 숙박비 이게 다 여비교통비 성격이네요. 그래서 다 더해보니까 49만 원이네요. 그럼 만 원을 남겨왔겠네요. 예. 만 원을 김영숙 사원이 회사에 입금시켰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는 현금을 정산하기로 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을 만 원 잡아주면 됩니다. 받은 것으로. 자, 금액이 50만 원이 크니까요. 대변을 먼저 입력하는 게 좀 수월해요. 그래서 대변의 가지급금 김영숙 50만 원을 먼저 입력해 볼까요? 이걸 우리가 가지급금의 정산이라고 합니다. 자, 10월 9일로 바꾸시고 대변의 가지급금 김영숙 50만 원 차변의 여비교통비 49만 원 비용 발생. 비용을 발생시키고 차변에 현금 입금을 잡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산이 돼요. 다음은 10일날 비슷한 문제입니다. 영업부 김상진 부장이 7일날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가지급금 40만 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해 주었습니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라. 숙박비도 항공료도 택시요금도 다 여비교통비 맞습니다. 네. 40만 원을 가지고 갔는데 이거 여비교통비를 다 더해 봤더니 47만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47만 원. 맞죠? 네. 그러니까 7만 원을 회사가 정산해 줬다는 것은 대변의 현금 7만 원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47만 원이 큰 금액이니까 47만 원 여비교통비를 먼저 한번 처리해 볼까요? 비용 발생 차변이죠. 그래서 10월 10일 날 차변 여비교통비 47만 원을 먼저 입력을 해 봅니다. 그리고 대변에 가지급금 대체시키고 거래처 꼭 넣어야 됩니다. 김상진 40만 원이었죠? 40만 원을 정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7만 원은 지급해 줬죠? 대변에 101번 현금 7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차변의 여비교통비가 47만 원.
대변에 가지금 김상진 거래처 코드 넣어주고 40만원. 또 대변에 현금 7만원 지급해주고. 이렇게 되시겠다. 자, 11일 날 걸 보겠습니다. 현금 출납장의 잔액과 비교하여 실제 현금이 5만원 부족하네요. 그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원인을 찾을 때까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기로 했답니다. 자, 부족하다 그러면은 대변에 현금을 기록해야 돼요. 부족했다는 것은 현금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의 현금. 과잉이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잡아야 돼요. 예. 과잉, 현금이 많다. 그러면 장부를 늘려줘야 되고, 현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장부에서 현금을 빼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는 현금과 현금 과부족의 차대변 배치를 헷갈리지 않고 잘 하면 됩니다. 차변이 현금 과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는요, 현금을 어디에 배치할 것만 딱 집중해가지고 배치하시고 반대쪽은 현금 과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금을 어떻게 판단하시라고요? 부족하면 대변, 과잉, 너무 넘치면, 많으면 차변 잡으시면 돼요. 부족하면 대변, 과잉인 경우는 차변, 그리고 반대쪽은 현금 과부족. 현금을 먼저 자리를 잡는다. 두 개를 다 이거 어떻게 놔야지, 이걸 두 개를 한꺼번에 생각하려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현금이 부족한가? 부족하면 대변, 현금, 대변이 현금. 많다, 차변이 현금. 자, 10월 11일 그렇게 입력합니다. 10월 11일 부족하다 출금. 부족하다는 건 돈이 나갔다는 거예요. 출금. 그리고 현금 과부족. 141번 5만원이 되겠습니다. 출금이라는 건 대변이 현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2일 것도 현금 과부족 문제인데, 자, 5만원 부족한 게 원인이 밝혀졌네요. 우리가 만약에 원인이 안 밝혀지면 잡손실로 이제 기말에 처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잡손실이 아니고 적당한 비용 계정 과목을 쓰면 되겠네요. 그죠? 사무실 직원 야근 식대로 지출이 된 것이 확인됐다요. 복리후생비죠. 그러면 복리후생비 차변에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변이 현금 과부족 되는 거죠. 자, 10월 12일 거 이렇게 입력합니다. 10월 12일 복리후생비 처리해야 돼? 비용 발생은 차변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라 이거예요. 차변의 복리후생비 811번 5만원, 대변이 현금 과부족 5만원. 현금 과부족 관련 분계는 비용이면 비용을 먼저 판단하시고, 비용 발생은 차변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 가는 거예요. 또 현금과 실제 잔액이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시점에서는 부족한 것이 발견됐다. 대변의 현금. 과잉한 것이 발견됐다. 차변의 현금. 이렇게 먼저 현금을 어디에 배치할 건가를 먼저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금 과부족이 차변이냐 대변이냐를 판단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현금 과부족은 2단계. 그 다음에 반대쪽에 그냥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일 날 또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많은 것을 발견했다. 그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 많은 현금이 많으면 차변의 현금 잡으라고 그랬죠. 자, 10월 13일 이렇게 입력합니다. 10월 13일 입금. 현금이 입금 2번. 많다. 그리고 반대는 현금과 부족. 무슨 돈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변의 현금과 부족. 3만 원 되겠습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과 부족. 이렇게 두 줄로 대체 점표로 써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음은 14일 거 보겠습니다. 네. 9월분 급여 지급 시 징수했던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22,00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습니다. 네. 네,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어요. 자, 요거 강미소 씨가 한번 분개해 볼까요? 강미소 씨. 네. 네. 그렇습니다. 입력합시다. 예, 14일 날이요. 고치시고 차변의 예수금이에요. 22,000원. 대변이 보통예금이고 코드를 서울은행으로 입력하세요. 22,000원 이렇게 됩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에 15일 거는 지점 확장을 위해서 강남 빌딩하고 월세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서 보증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예. 그럼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간 거예요. 보증금을 넣어준 겁니다. 예. 그러면 요거는 분개를 누가 한번 해볼까요? 김보라님이 한번 해주실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일로 날짜 바꾸시고, 자, 차변이 임차료라고 하셨나요? 자, 월세를 냈다면 임차료가 맞아요. 이번 달 월세를 1,00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면 임차료가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임차료는 비용입니다만은 이건 보증금이기 때문에 보증금이라는 건 비용이 아니고 만기 때 우리가 찾아올 돈입니다. 찾아와야 되는 것은 채권에 해당이 돼요. 자산이에요. 자산. 그래서 임차 보증금이라는 개념 과목이 있습니다. 자산에. 예, 기타 비유동자산에 임차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찾아올 돈입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임차료하고 달라요. 962번. 그리고 이건 찾아올 돈,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되는 개념입니다. 강남 빌딩. 1,000만 원. 대변은 보통예금 맞습니다. 서울. 네. 임차료와 임차 보증금은 다른 것이다. 임차료는 비용이요. 임차 보증금은 자산이다. 그리고 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꼭 넣어야 되는 개념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16일 날 거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은행에 보통예금으로 200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은 맞죠? 입금됐으니까. 그런데 무슨 돈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임시계정인데 부채로 인식해야 되거든요. 임시계정. 여러분이
부채, 유동부채에서 가수금이라는 임시 개정 과목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이론할 때. 가수금. 이게 바로 가수금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이 입금이 되면 부채로 인식합니다. 가수금으로. 자, 그래서 10월 16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은 보통예금 서울은행. $200만. 대변이 무슨 돈인지 몰라요. 가수. $200만. 이 가수금이 부채이기 때문에 원래는 채무에 해당되니까 거래처 코드를 넣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어디에서 입금된지도 모르기 때문에 거래처를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수금은. 그래서 어떤 때는 가수금 거래처 코드를 넣어야 할 때도 있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넣을 수 없을 수도 있다. 어떤 때 넣어야 되느냐? 보통예금 통장에 가령 강릉 상사로부터 $200만 원 입금이 됐으나 그 이유는 현재 알 수가 없다. 그랬을 때는 가수금이 강릉 상사에서 입금됐다는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강릉 상사로 가수금 코드를 넣으면 돼요. 근데 지금 이와 같이 그냥 입금이 되었다라고만 했으면 거래처는 알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17일 날 가보겠습니다.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200만 원이 안동상사의 외상매출금 180하고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 20만 원이 입금됐다는 것이 17일 날 확인이 됐대요. 그러면 가수금이라는 부채는 이제 200만 원을 차변에 넣고 대변을 요 두 개로 쪼개서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걸 누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하냐면은 김한나 씨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날짜를 먼저 한번 바꿔볼까요? 17일로 바꾸고, 네, 김한나 씨 한번. 차변에 가수금. 차변에 가수금을 먼저 입력하면 좋겠네요. 예, 가수금 200만 원 입력하시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108번 안동상사 거래처 코드에 안동상사 입력하시고 예, 180만 원. 또 대변에 계약금 계정가격이 뭐죠? 계약금을 우리가 받은 거죠. 계약금을 받으면 부채 선수금. 예, 선수금입니다.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되고요. 이것 또한 거래처를 안동상사로 코드 거래해야 됩니다. 20만 원. 그래서 차변에서는 가수금 200만 원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요. 대변에서는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180. 그리고 또 부채가 20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예. 거래 후 결합관계가 좀 복잡한 거래예요. 차변에서 부채 감소 200, 대변에서 자산 감소 180, 대변에서 부채 증가 20. 이러한 결합을 보이는 거래입니다. 그런데 선수금은요. 네. 계약금으로 미리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200만 원 입금이 된 거는 계약금처럼 미리 입금한 게 아닌데도 좀 그게 그래서 헷갈렸을 거예요. 계약금으로 20만 원. 그러니까 계약금으로 200을 먼저 보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계약금으로 먼저. 아니, 처음에 200만 원은 밝히지 않고 그냥 200만 원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돈인지 모르니까 가수금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줬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제 말은 20만 원이 원래 네. 계약금 쪽으로 미리 20만 원만 들어왔어요.
나중에 180만 원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게 했으면 이제 딱딱 구분이 되는데 안동상사에서 그냥 한꺼번에 200을 보내놓고서 나중에 그 다음날 우리가 200 넣은 것이 외상매출금 180 갚은 거하고 그 다음에 20만 원은 계약금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전화로 연락이 온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입금을 안 했었던 거예요. 원래 계약할 때 계약금을 미리 10%를 보내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200을 한꺼번에 보냈으니까 요 외상매출금은 과거에 외상이 있었던 거 갚은 거고 20만 원은 새로운 계약을 하면서 20만 원 계약금이 필요했던 거고. 저는 그거에 대한 그건 줄 알았어요. 그 같은 건이 아니에요. 이 180만 외상매출금은 과거에 외상했던 것을 우리한테 갚은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새로운 계약에 의해서 20만 원 계약금을 다시 또 같이 보내준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상매출금하고 선수금이 한 건의 거래가 아니에요. 같은 거래건이 아니고 180만 원 외상 안동상사 입장에서는 외상매입금이고 우리 유형상사 입장에서는 외상매출금인 거죠. 예, 과거에 외상을 했던 것을 받은 거고 이 20만 원은 이번에 선수금 20만 원은 다음 매출건에 대한 계약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좀 하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18일 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분까지 쉬시면 되겠습니다.